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는요. 수술비 플랜으로 저렴한 보장 대비, 진단금이 아닌 수술비만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또 보험료도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보기 전에 4월에 이슈가 참 많죠. 예정률이 하락된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 같은 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회사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것을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 반대로 예상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대비해서 내려가겠죠. 이러한 것들을 올렸다 내렸다, 꼭 4월이라고 해서 리프라이싱이 꼭 돼서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를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올해 4월에는 좀 내려가는 게 많은 공문 들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 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보험 예정 이율은 하락을 하게 되고 얼마만큼 2.5%에서 지금 2.25%, 뭐 0.2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아무래도 체감하는 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은 약 5%에서 10% 정도 인상이 되니까 4월부터는 좀 이거를 참고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술 플랜에 대해서 꼭 확인할 사항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중복 가입. 이러한 중복 가입은 수술 플랜에 대해서 난 이러한 수술비가 있는데 다른 수술비를 가입하려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제약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가입이 되는지, 또한 이러한 중복 가입고 보장이 중복으로 같이 되는지 또한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회당 지급, 어떠한 수술비는 한 회만 지급하고 최초 1회 이렇게 지급하는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닌 회당 지급으로 대급되는지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골고루 많이, 아무래도 수술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한 수술을 했는데 가입은 해놨는데 수술비를 보장 맡으면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골고루 많은 범위에 내에서 이러한 수술비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수술비를 많이 한 다빈도 수술을 한 결과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질병이나 사망 원인을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암, 심장, 뇌 이렇게 3대 질환을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보자고 하면은 1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액 수술, 그다음 일반 척추 수술, 그다음 춘추 절제술이라든가 담낭 절제술을 가장 1위에서 5위 많이 하고요. 그다음 하위권으로는 6위에서 10위까지는 슬관절 치환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스텐스 삽입술, 그리고 내시경화 부비동, 또 내시경 및 경피정 담도 수술, 그리고 자궁 절제술, 이와 같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수술비는 아무래도 예상 바뀌실 겁니다. 이러한 같은 수술을 노년층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어서는 그렇게 간과하고 있다가 노년층에 이런 수술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실비가 갖고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병원비는 받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진단금은 따로 그렇게 측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로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수술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열 수술하고 비관열 수술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관열 수술, 즉 이제 메스를 대서 좀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과 비관열 수술,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암 수술을 받을 때 사이버 나이프 같은 천공을 뚫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아셨을 텐데, 예전 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비관열에 수술한 수술비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는 약관들이 되게 많은데요. 요즘은 근래에 들어서면서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관열 수술이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요. 비관열 수술의 대세다. 이제는 2018년도에 신기술로 인정된 것만 벌써 3건입니다. 일단은 뭐 수술 불가능한 담낭 종양 환자들에게 고주파 열 치료를 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안압 조절이 안 되는 녹내장 환자들에게 스텐드 삽입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징 정맥류 같은 경우는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로 인해서 레이저로 흉터도 안 남기고 빠른 회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기술로 인정이 된 게 2008년에만 3건, 즉 한마디로 관열보다는 이제는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비를 받을 때 관열 수술만 주는지 비관열 수술만 주는지 합쳐서 같이 주는지 그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관열 수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각각 스탠드 삽입 수술이나 아니면 카텍터 수술 또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스탠드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모품입니다. 한번 이제 심장이 만약에 스탠드 삽입 수술을 했으면은 그 소모품의 유효 기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서 또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으시겠죠. 그것도 해당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꼭 하시고 가입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담보 중에 확인할 사항들이 뭐냐고 하면은 많이들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 수술비 플랜에 있으시면은 질병 수술비 이외에 27대, 뭐 21대, 41대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한도도 천치만별이지만 최대 뭐 600, 여기는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신데 대표적으로는 갑상선 질환은 주는데 부갑상선 질환 즉 갑상선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거를 부감상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수술비가 나오는지 또한 뇌성마비나 뇌전증 같은 간질 같은 것도 나오는지 또 뇌하수체 질환이라든가 수두증 또는 폐부종 그리고 특정 호흡기 질환이 같이 중복이 되는지 또 21대 수술비에 대해서는 마비라든가 근무력증, 위공장개양 그리고 비장질환이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의 중복이 돼서 같이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되고 있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41대 수술비도 뭐 골수염, 연골병증, 유리체의 장애, 눈의 양성조화, 림프질환 이러한 것들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게 걸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에 보면은 이 안에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범위를 좀 보장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최대 뭐 27대까지인가 아니면 41대까지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회사 거를 특정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최대 범위인 아마 보험사들 중에서는 업계 최대인데 100일대 수술비 일단 뭐 수술 해당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01대 수술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죠. 일단 1대부터 6가지로 나눠봤는데 10대 즉 뇌혈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우리가 많은 질병에 걸리고 이거에 대한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 질환들이죠.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로 인해서 관질환이 오는 게 같고요. 그리고 2대 질환인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이러한 2대 질환에 걸렸으면 꼭 수술을 동반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7대 안에 들어가는 거, 뭐 결핵이라든가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등등 많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1대 수술비, 충암판 장애라든가 유방의 양성종양, 유방의 장애 등 난소 및 난관 질환, 거의 여성 질환에도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 비염, 성장염기, 결장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백대 질환에서 41대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축농증, 편도염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린 다빈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내장이나 치액 수술 이외에 또 질병 수술 담보가 주는지 하지만 어떠한 회사마다 틀리는데요. 보험사마다 이러한 것들이 뭐 100일대가 들어갔다. 이러한 100일대들이 들어갔다 하면 그 밑에인 다른 수술비를 못 넣게끔 중복 가입이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수술 플랜으로는 100일대 수술비에 플러스해서 21대 수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101대에 21대, 123대까지 이렇게 수술비가 중복이 123대는 범위는 아니고 범위는 101대인데 101대에다 21대 수술비까지 중복을 보장이 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을 제외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받다. 만약에 비관열 수술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13대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되어 있는 여기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100일대 수술비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이 뇌혈관 심장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수술비도 있으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복을 보장받으시고 또한 진단금 또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뇌혈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많이 축소가 돼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에 대한 한도를 부분을 여기서 다 축소를 시키고 충족을 시켜갖고 같이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적어도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의 보장 금액을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담배비 이거 두 개만 놓으면 되냐? 21대 수술비도 괜찮고 나는 100일대 수술비도 괜찮다. 그럼 이거 두 개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수술 플랜을 제가 한 회사 특정을 해서 건강체하고 유병자보험 유병자체하고 제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왔는데요. 일단 건강체 수술비에 대한 일반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금액들은 제가 최대 한도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한도로 뽑아왔기 때문에 100일대 1,000만 원, 20일대 1,000만 원, 1종에서 5종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1종에서 5종이면 1,000만 원, 500, 100, 50, 30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 약간씩은 틀리지만은 종별로 수술비가 정도 차이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준다는 거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술비 담보는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산이 3,000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빼고 여기다 2,000을 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고 여기다 3,000을 넣을 수도 있고 이 한도 부분은 자기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형으로 짰을 때 2,000만 원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각각 2,000 그리고 5대 질환, 관열 3,000 물론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은데 비관열은 이거에 반절에 해당되는 1,5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질병 수술비 최대 30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담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담보들이 갱신형에만 있다는 거죠. 비갱신형에는 많이들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비갱신으로 가져가면 일종에서 질병 수술비는 5종비는 없고요. 그다음에 5대 기관회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비갱신보다는 갱신형에 대한 좀 담보를 추가로 많이 구성을 해왔고 담보에 대한 거를 좀 더 유리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비갱신형도 20년, 30년 갱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병자도 수술도 플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만 빼고 나머지 담보들은 똑같이 일반치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도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거의 다 1,0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 400만 원, 1종에서 5종은 500만 원.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는 1,000만 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는 1,500 정도. 그리고 5대 관열에선 3,000. 이거는 똑같고요. 그다음 질병 수술비 30만 원 똑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플랜으로 짜시는 게 그래도 내가 수술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험사들 중에서 최대로 다 보장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됐습니다. 물론 4월 달에 어떻게 보험료 구성이 바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난 진단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단비 들 때도 이런 기본 계약들 상해 사망, 뭐 상해 휴유장애 아니면 80세 이상 휴유장애 이런 것만 해도 보험료가 거의 돈 10,000원 돈이 차지하는데 이 수술비를 또 드는데 10,000원이 또 추가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담보들 같은 경우에 구성에 대해서 기본 계약도 여기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일반 상해 휴유장애 일반 상해 사망이라든가 상해 휴유장애 80% 이상, 질병 80% 이상 휴유장애 이러한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최소한도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휴유장애가 있으시면은 중복으로 가입은 되되 최소 금액으로 해서 45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험료가 1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1억씩, 뭐 2억씩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보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담보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보장했는데 많이 비싼 거 아니냐, 또 갱신이 되면 그렇게 많이 또 오르질 않느냐, 그런 게 대해서 좀 염려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표준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형부터 수술 보험료가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왜 두 가지로 나누냐면 한도가 제가 아까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갱신형에 대해서는 풀담보로 가져가고 비갱신에 대해서는 좀 저렴한 반면 갱신이 안 되는 반면 한도 차이나 여러 가지 담보들이 두 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하시고 자기 설정에 맞게서 보험료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을 때 남성의 4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은 6만 원대, 여성은 5만 1천 원, 5만 2천 원, 그리고 50대는 남성 7만 3천 원, 여성은 5만 7천 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만큼 풀담보를 가지고 갔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풀로 다 짜냈기 때문에 여기서 1000씩, 1000씩, 뭐 500씩 이렇게 줄이신다면 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이 같은 경우는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풀로 했을 때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만기는 100세, 100세까지 갱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했을 때 남성은 42,000원. 아무래도 갱신이다 보니까 비갱신보다는 좀 저렴하죠. 여성 같은 경우는 44,000원. 그리고 50세의 남성은 69,000원, 약 7만 원 돈,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6만 원 돈.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니까는 이러한 보험료도 꼭 가져가실 때 이거 꼭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풀담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병자들도 똑같은 담보로 약간의 담보의 금액만 다르지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병자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납 90세 만기, 즉 비갱신 상품하고 갱신형 상품하고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담보 차이도 당연히 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담보에 대해서는 풀담보로 했을 때 갱신형 상품입니다.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갱신형 상품 100세 만기 100세까지 갱신을 하게 되면은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49,95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55,000원, 그리고 50세 남성은 86,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77,000원 정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0년 나 90세 만기 남 비갱신으로 가고 싶다면 말씀드린 유명자에서 한도 부분이 거의 반절씩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갱신이기 때문에 갱신형과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이 40세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36,000원, 그리고 50세 남성은 42,000원, 그리고 여성은 39,000원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거의 10만 원도 안 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진단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으시고 싶으면 진단비는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술비 플랜으로 좀 더 보장을 강화해서 업셀링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실손은 당연히 필히 준비를 하시고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 놓으시고 그다음 진단금과 실손을 수술비 플랜을 짜기 때문에 수술비를 가입하시기 전 실손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 실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정액담보, 수술담보로 보장을 채우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금이 부족할 경우 진단금을 좀 들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수술 플랜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수술 플랜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작은 범위, 뭐 몇 대 이런 거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범위, 보험료 차이는 몇 대하고 41대, 뭐 27대 이렇게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으로 보장을 받고 싶으면은 이왕이면은 좀 더 넓은 보장으로 받으시는 게 구성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료 구성에 앞서서는 실손 1순위죠. 그다음 진단금, 그다음에 수술 플랜으로 알맞게 구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알차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수술 플랜과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